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요.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나이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벌써 나이를 막 한 해 한 해 계산해봐야 되는 시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뭔가 좀 덤으로 사는 또 한 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올해 전 국민이 2살 어려진다입니다. 맞아요. 올해는 나이 먹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세던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면 좋겠지만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만 나이가 우리나라의 공식 나이 셈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이후 생기면 2살이 어려지는데 그 이전이면 1살이 어려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1살 어려지거든요. 이재동 기자님은 몇 살 어려지시나요? 저도 1살이 어려지네요. 네. 아쉽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아직 만으로 20대야, 만으로 30대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이를 낮추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말들도 이제 아마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꼭 만 나이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1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병역법이라든가 또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이 대표적입니다. 네. 입대하는 나이,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맘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것 첫 번째로 만 나이로 달라지는 것들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건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입니다. 이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됐고요. 이제는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사용해온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조금 깁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관 조건만 지킨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섭취를 해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기한이 올해부터는 현재 표기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재료 섭취기한이 얼마나 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두부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기한이 17일이거든요. 그런데 소비기한을 적용을 하면 23일로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 같은 경우는 38일인데 57일로 늘어나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입니다. 반면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오는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올해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입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요, 대학교 등록금과는 또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가 돼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이라는 걸 내는데 입학금을 또 내는 것, 도대체 어디에 쓰기 위해서 또 내는 건가? 이런 의문은 많이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 2017년에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다르겠지만 많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입학금 폐지가 되면 학생들이 입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핑계로 등록금을 또 조금씩 오르진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네 번째 달라지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부터입니다. 새해 최저시급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이고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정부가 노동정책 개편을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정부의 이제 노동 정책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일단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폐지 방안 등을 공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공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달라질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여러 개 있는데 이 제도들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군 장병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네. 여기에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2배 이상 올라서 병장 기준으로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2병은 60만 원, 1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르게 되고요. 정부는 2025년까지 차례로 최대 월급 205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슈. 이건 꼭 직장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확정은 아니다. 이 점 먼저 고지를 드리고요. 네. 지난해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랑 겹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공휴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성탄절 그리고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올해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주말일 경우에 다음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고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다. 이게 정부의 대체 공휴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이런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만큼 사실상 올해부터는 달력의 빨간 날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대체 공휴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 짓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이게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모두 함께 쉬는 날이라는 의미인 만큼 이 제도권의 사각지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 해 계획 세워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